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최근 멀쩡히 거래되던 코인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거나 위믹스와 같이 투자자들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량 매각 등이 이루어지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신들이 상장된 가상자산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자, 오늘은 이와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엔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이 크리스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일어났던 이 루나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자,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요약해 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그 IMF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달러 가치가 1대1로 이제 고정이 돼서 안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수익을 약속한다면 이게 다단계 구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루나 사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루나 사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좀 커다란 충격으로 이제 다가온 것이죠. 루나 사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고 UST라고 하는 1달러와 가격이 연동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루나라는 코인을 발행하였습니다. 즉 코인이 두 종류이고 그 발행 관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가상자산은 결국 1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이제 22년 5월 8일 그 UST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져 시장에 이제 충격이 가해져 가격이 떨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국내 루나의 이 운영 법인은 이미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지금 달러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하더라도 시장 충격에 의해서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행히도 그 가격의 하락이 금융시장의 불안과 겹쳐서 그 가격이 최악으로 이제 1달러까지 쉽게 떨어져서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면서 두 가지가 같이 발생되면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제 국내 운영 법인이었던 테라폼 랩스 코리아의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는 대량 매도가 있기 전에 정확히는 2022년 4월 30일 이미 법인 청산을 위한 결의가 있었고요. 권도영 대표는 이미 청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량 매도 전에 이미 루나의 국내 운영 법인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폐업 원인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공식적인 뭐 그런 건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설득력 있는 가설은 이제 제시는 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수습이 안 되니까 청산해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UST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 레스는 이제 루나를 유동화한 토큰인 그 비루나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대출하고 이 UST를 예치함으로써 18에서 2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왔습니다. 구조는 좀 복잡하지만 어떤 특정한 자산을 예치를 하고 대출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18에서 20%의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월가의 유명 헤지 펀드도 좀 달성하기 어려운 수익률인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비판이 전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가격 고정이 필요한데 모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거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하나의 코인이 한 1달러로 연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한 만큼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교환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그런 또 코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또 다른 금융 기법을 통해서 이것이 고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가 꾸준히 되어 왔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의 주장으로는 이제 작년에 서울지방국세청이 테라폼 랩스 코리아 등 이제 국내 자산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세 예보 통지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뭐 500억이다. 최대는 뭐 1,000억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권 대표도 언론상으로 뭐 이제 과세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닌데 이런 이제 국내 운영 법인을 둔 것 자체가 전략적으로 좀 실패했다. 즉 과세권에서 과세라는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내 법인의 폐업을 요한 경우의 한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또 방법,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게 가상자산 시장 자체 구조적인 문제에 좀 기인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관련 제도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 본 거니까 오래전부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청자분도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가상자산 상장을 위한 절차 자체가 거래소에서만을 관여하는 절차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 가장 큽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고 거래소가 심사를 하여 가지고 거래소 자체만 판단을 해서 이제 상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거래소가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이 공개되지도 않는 시장 구조이다 본 거니까 거래소가 저 임의로 수수료 같은 걸 측정을 해서 거래소에서 재직하다 퇴사한 직원들이 또는 거래소에 지인이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컨설턴트를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통해서 수수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시장에 좀 상장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가상자산 자체를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현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거래소 출신이라거나 뭐 지인이 많다는 것을 좀 장점으로 내세운 컨설턴트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좀 가까운 사람이 관여된 가상자산은 쉽게 상장이 되고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은 좀 상장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제3평가기관이 상장할 당시에도 좀 관여가 될 필요가 있고, 좀 상장 유지 단계에서 좀 관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증권시장에서는 이제 공모회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신용평가 회사가 2곳 이상이 해당 회사채의 신용도를 좀 평가를 해서 애초에 이제 증권을 발행할 때부터 그 내용을 이제 그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제 상장이 될 때는 좀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3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데이터나 뭐 기존 신용정보법상 이제 신용정보업자 등 금융 관련 데이터를 좀 취급하는 이제 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이에 준하는 기관들에서 상장사나 아니면 뭐 상장 시나 아니면 상장 이후에도 좀 정기적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뭐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일부 업체가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상적인 좀 레포트 중심이어서 그 평가 내용을 신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도 있고,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제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제 상세한 평가를 하고자 하나, 이제 또 발행자들이 좀 정보를 줘야지 이제 이것이 이제 오픈이 좀 제대로 되고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할 텐데, 문제는 또 제도적으로 거래소에도 또 그런 걸 막 강하게 뭐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 접근이 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평가 기관도 수수료를 누가 나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수수료를 예를 들면 뭐 거래소에서 받는다. 그럼 이제 거래소가 이 코인을 뭐 상장 폐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폐지시키는 쪽으로 뭐 아무래도 의견을 주게 되는 압력을 받게 되고, 또 발행사 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되면 또 이제 발행사 쪽에 맞는 레포트를 낼 수 있는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입법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뭐 관련 법률도 사실 있지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들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데 뭐 아직은 이제 제3평가 기관을 이용한 이제 가상자산 평가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뭐 기존 인프라를 좀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뭐 쟁글 등 일부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평가하는 레포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거래소에서 또 이들 업체들한테 또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그런 거래소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외부 기관에 맡겨서 객관적이고 조금 더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그래도 비교적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종목 선택 시에도 뭐 자신이 투자 판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3기관의 평가가 이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면 투자 의사결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3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자기가 뭐 이 종목은 뭐 매수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막 상당하게 이제 톤 다운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간의 의미를 좀 보셔서 이거 조금 뭔가 이제 그 평가 기관이 약간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기도 위험한 면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차 변호사님께서 앞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그 제3평가기관 역시 발행자나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제3평가기관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제3평가기관의 협상력이 약해서 아무래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런 리포트나 자료를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표현만으로 기재되어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자산을 투자자에서는 제외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가상자산이든 벤처기업 투자든 그건 결국 대표와 프로젝트 팀에 의해서 투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것이 좀 좋거든요. 과거에 그 벤처 시장에서 저희가 IT 기업에 투자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는 또 이제 바이오 열풍으로 또 넘어가는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출신의 IT 기업자들이 투자 자금만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나중에 지금처럼 익식하는 전략으로 도망가 버린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의사와 약사 같은 확실한 전문가로부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오 분야가 비교적 대표님들의 윤리의식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그런 트렌드에 맞게서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나 사태 역시 애플과 MS의 근무 경력 있는 IT 전문가, 그리고 팀원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IT 플랫폼의 경영자가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신뢰성을 준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많이 타격을 입고 계시면서 그에 대한 피해도 크게 발생하는 것부터 꼭 다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는 아직 가상자산 시장이 좀 체계가 좀 정확히 안 잡힌 것 같아서 항상 투자자분들은 좀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